진짜 GR이네. 바로 점대로 가는 건가요? 그니까 다른한 간지. 자, 여러분 26년 6월 3주차 카메라 신제품 소식인데요. 벌써 일주일 만에 지금 10개가 넘게 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빌트록스 28mm f2 4.5 드디어 L마운트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소니, 니콘, 후지 필름 유저들만 쓰던 팬케이크 렌즈잖아요. 이게 이제 파나소닉 마운트로도 출시를 했어요. 이제 파나소닉 유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원래 이제 파나소닉 쓰면은 파나소닉 쓴다고 말도 안 하고 약간 샤이 파나소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파나소닉 유저들이 많아져가지고 빌트록스도 이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60g에 28mm f4.5의 최소 초점 거리가 0.35m고요. 이렇게 작은 렌즈인데 이제 AF를 지원을 합니다. 렌즈 캡도 내장이 되어 있고 이걸 15만 원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진짜 저렴하죠. 그래서 L마운트도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마포도 출시해주면 안 되나? 빌트록스 RF 렌즈로 저렴하게 많이 출시해주면 좋겠네요. RF는 아직 닫혀있지 않나요? 크롭바디 렌즈만 열려있고 이제 풀프레임 닫혀있기 때문에 비네팅이 심하고 쿨톤이라 GR2로 찍은 색깔 나오면 좋은데요? 오히려 좋아. 자, 그 다음 소식은 브라이트스타에서 13mm f2.8 이건 풀프레임형 초광각 달렌즈고요. 소니, 니콘, 파나소닉 캐논 마운트로 나왔고 10매 조리개, 최소거리 20cm에 재밌는 건 82mm 필터를 끼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끼우나 봤더니 이 전용 후드 같은 거를 딱 끼워가지고 여기에 82mm 필터를 끼웠다가 뺐다가 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 뭐 CPL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ND 필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초광각 달렌즈인데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나온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잘 나왔나 생각하냐면은 일단 스펙도 좋아 보이고요. 제로에 가까운 왜곡, 엣지 투 엣지 샤프니스, 이게 9군 13매 R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변부까지 화질이 좋고 코팅도 멀티 코팅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정말 쌉니다. 240달러입니다. 36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렌즈가 이제 브라이트스타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필터 끼는 13mm 귀한데 귀하죠. 자, 그 다음 소식인데요. 세븐아티산에서 35mm, 50mm, 75mm T1.5 시네 렌즈도 출시했습니다. 이 풀프레임 커버하는 가장 많이 쓰는 3개의 달렌즈로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무게는 700g 이상이고요. 조리개의 날은 좀 제각각이에요. 35mm는 11개, 50mm는 10개, 75mm는 13개로 제각각인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다 700g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괜찮아 보여요. 이걸로 찍은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좀 소프트한 느낌의 좀 플레이 억제는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좀 캐릭터 있는 렌즈가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또 가격이겠죠. 렌즈 3개 다 합쳐서 850달러입니다. 한 개당 260달러인가 290달러쯤 하더라고요. 가격이 좀 더 다른데 3개 합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시네마 렌즈 좀 사고 싶은데 좀 입문기 뭐 있나 하면은 이거 3종 사가지고 찍을 수 있을 수준의 이 시네마용 렌즈가 가격대가 많이 저렴해진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T 조리개인가요? 저것도 이건 수광량이죠. 수광량.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이 재밌습니다. 코닥 차메라 밀레니엄이 출시했습니다. 작년쯤인가 그 차메라를 신제품에서 소개를 하고 이거 나왔다고 이제 리뷰도 찍었는데 그 이후로 아주 돈 벌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얘도 가차입니다. 6분의 1 확률로 디자인을 뽑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디자인이 있고 이 위에 있는 이 은색 실버 친구가 48분의 1 확률로 있는 시크릿 디자인입니다. 스펙은 차메라랑 동일합니다. 160만화소의 키링 디자인이고요. 레토라고 하는 그 필름 카메라 작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그 디지털 카메라도 작은 거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코닥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그냥 코닥 옷을 입은 레토 디자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카메라가 잘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코닥이라는 이름값, 키링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찍히는 그냥 귀여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는 유저들한테도 이게 충분히 먹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빈티지 디카들이 지금 비싸잖아요. 막 20만원, 30만원, 좀 비싼 거는 40만원까지 가는데 그거 살 바엔 신제품으로 살 수 있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 감성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차메라라서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밀레니엄이다 보니까 2000년대 프레임 4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1987년이었잖아요, 이전 차메라는. 근데 이거 밀레니엄이라 이 스티커 붙은 거, 뭐 TV 붙은 거, 이 노카 붙은 거, 이 비디오 플레이어 프레임 이렇게 4개가 들어갔습니다. 프레임이 달라가지고 아마 이것도 나오자마자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34.99달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59,000원에 판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자, 그리고 메이어 옵틱이라는 회사 있는 거 아세요? 이 올드렌저 고인물들은 이제 다 아시는 거긴데요. 거기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시뻘건 조리개 링이 달린 렌즈가 나온다고 해요. 이거 조리개가 시뻘거면 렌즈에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렌즈인데요. 이거 발표예요, 발표. 42mm f1.2에 15매 빨간 조리개. 근데 빨간 게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 독일에서 손으로 생산하고요. 420g의 최소거리가 0.7m로 이 라이카용 렌즈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기존 제품으로 봐서는 아마 150만 원이 넘지 않을까. 트리오 플란, 막 프리모 플란 이런 것도 아직 팔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루토임? 사르난 간지. 아, 사르난 간지네. 그 다음은 보이그랜더 녹톤 클래식 35mm f1.4가 RF Z 마운트로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라이카 M도 있고 소니 E도 있었는데 이 RF랑 Z에 없어가지고 어댑터를 물려가지고 썼었는데 이거 그냥 네이티브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RF랑 Z 마운트로 출시를 합니다. 이거는 기능은 똑같은 렌즈인데 원래 이 렌즈가 좋거든요. 그래서 니콘이나 캐논 바디를 쓰고 있는 수동 렌즈 유저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M 마운트 렌즈를 사서 어댑터 2만원짜리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디자인 상으로는 네이티브 이런 마운트용을 쓰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거 사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은 메이캡 85mm f1.4 2 L마운트도 이제 출시를 합니다. 이거 중국 렌즈 브랜드죠. 재밌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컬러가 3개예요. 흑백, 백, 흑 이렇게 3가지로 출시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흰색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S9을 그냥 흰색으로 칠해가지고 화이트 딱 해가지고 이 화이트 렌즈 물리면 좀 이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색소차가 없는 아포 설계에 최소거리 0.81m에 648g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좀 무겁고 조작계 톤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조리개 링을 클릭할지 안 할지도 선택할 수 있고 이 조리개 링도 잠글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569달러 정도 나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88만 원 정도에 들어올 것 같은데 경쟁력이 있는 렌즈인가를 생각해보면은 파나소닉의 85mm f1.8도 한 80만 원, 90만 원 하거든요. 싸진 않죠? 싸진 않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는 LLL 라이트 렌즈랩에서 35mm f2 아포 렌즈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인스타 스토리에다 떡하나 올려뒀는데요. 아마 내년에 출시할 것 같은데 라이카 3호 아포보다 MTF 차트가 더 좋다고 해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냥 미친놈이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요즘 아포가 유행인가. 그쵸? 빌트로스도 막 아포 설계되고 색소차를 어떻게든 없애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븐아티산에서 35mm f1.7 시걸M이 나왔는데요. 이 시걸이라는 브랜드는 중국 상하이에서 1958년에 설립돼서 TLR 카메라 만들고 이 RF 카메라 만들고 이런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중국 브랜드인데 이 시걸이라는 브랜드랑 세븐아티산이라는 브랜드랑 협업을 해가지고 500대 한정판으로 라이카 M 마운트 렌즈를 출시했습니다. 이건 지금 구입할 수 있어요. 500대 한정판이라서 사실 지금까지도 안 팔렸으면 인기가 그렇게 있나 싶은데 출시된 지 한 일주일 됐거든요. 이게 육군 8매에 열매 조리개 최소 초점거리 0.7m 145g에 40.5mm 필터 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렌즈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그냥 깨끗해요. 그냥 올드렌즈 느낌이 안 깨끗한 것 같고 가격은 52만 원 정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렌즈가 너무 많고 리뷰할 만한 카메라랑 렌즈 대충 세어보니까 70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리뷰를 하기 전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카메라 구입을 올해는 안 하려고요. 지금 카메라 렌즈가 너무 많아서 저는 구매로 보류하기로 했지만 시걸이라는 이 친구 브랜드를 좀 아시는 분들은 구매할 만한 렌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펌웨어인데요. 캐논 R5 마크2에 1.3.1 펌웨어가 업데이트 됐는데 2세대처럼 바뀌었습니다. 일단 와이파이 핸드 로봇이 5GHz 연결 지원을 하게 됐고요. 뷰 어시스트에서 의색 설정이 가능해졌고 드디어 HDMI 출력 사용 시 메뉴 및 재생화면의 표시 대상을 카메라와 HDMI 출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녹화 중에 그렇게 표시되고 색온도 4개 켈빈값 조정 가능하고 버튼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사전 연속 촬영을 지원하게 됐고요. 액션 우선에서 미식 축구, 등록 인물 우선 기능 향상, 클로즈업 데모 AF를 크리에이티브 존 동영상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5 마크2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좋은 소식인데요. 여러분 파나소닉 A10 주문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헤헤 우리 생각보다 주문이 많네. 주문 안 받을게 미안 키키히히 지시가 벌써 일본에서 되었고요. 3개월 정도는 이제 안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당사 예상보다 훨씬 높은 예약을 받고 있어서 제품 배송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정품 등록 기념 캠페인도 동일한 사유로 신청 마감 연장되었고요. 안정적인 공급 전망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립니다. 물이 들어왔는데 녹아 부러졌다. 우리나라에 몇 대나 들어올지 모르겠네. 이게 물이 없어졌다고요. 그래, 이 5월 19일에 딱 냈을 때 출시도 그냥 다음 주에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팔았어야지. 아니 살 게 없는데 어떡함? 아니 만들질 않는데 어떻게 팔아요? 파나소닉에서도 니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잖아요. 지금 타로 점대로 가는 건가요? 그니까 제가 이제 파나소닉 여행할 때 타로 점 봤잖아요. 또 안 좋은 소식 들고 왔습니다. 리코 GR 가격 상승합니다. 야, 우리 잘 팔리던데 이것 좀 가격을 올려볼까? 야, 원가대 값 상승 때문에 미안해. 고멘나사이. 7월 1일부터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GR 시리즈의 추가 가격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평균 가격 인상률은 6에서 18%라고 합니다. 진짜 GR이네. 세기몰에서는 한국도 올라요.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수청이나 돌리세요. 아, 근데 이거는 반도체 가격이 올랐으니까 사실 당연한 거죠. 캐논도 최근에 올랐고 소니도 하반기에 올리지 않을까? 니콘도 다 오르고 지금이 좀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 살 거면 6월 안에 사세요. 6월 안에. 내 생각에는 모든 브랜드가 다 올릴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진짜 많이 나오죠? 지금 일주일 동안 10개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라던가 가격 상승이라던가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최대한 알려드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도 같이 나눠보면 너무 좋으니까 아, 재밌네. 와, 신제품이 이렇게 많아. 카메라 소식에.